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정신 차리고 좀 짧게 하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 말씀이 기억이 나서 사안별로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뭐 당연한 건데, 제가 요새 정신을 못 차리겠는 게, 우리 대통령님이 뭐 하고 계신지를, 그러니까 처음에 감을 잡았는데, 이제 감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감은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다시 빠꾸해가지고 허둥지둥 허겁지겁 쫓아가면서 다시 이제 처음에 감 잡은 게 맞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서 진짜 우리 대통령님하고 뭐 지사님도 지사님이지만 우리 지사님이 직접 관련된 상황이 지금 아니니까요. 우리 대통령님, 그 다음에 조국 장관님, 그러고 손석희 앵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대통령님은 좀 무섭고요. 조국 장관님하고 손석희 앵커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런 상태입니다. 우선 어제 기자 간담회 저는 끝까지 안 봤거든요. 근데 뉴스룸 시작하기 전까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추가 압수수색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모아서 잠깐 말씀드려 보면요. 지금 나경원이 떠들고 있는 뉴스룸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입장이 저는 맞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심인데요. 어쨌든 나경원 떠드는 거 나경원은 잘 쳐다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다가 말았는데요. 우선 논문은 이게 지금 이 일과 관계돼서 결국 조국 장관님이 이 지도교수를 거의 뭐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좀 편드는, 싸고 도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셨잖아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요. 그것 때문에 또 꼬투리가 뭐 막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따님이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하셨죠. 조국 장관님 따님이 고소하고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원칙을 지키면서 별도로 독자적으로 움직이시는 건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자제분 너무 고생 많이 하신 문준용 씨 말씀이 큰 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됐다. 이거는 지도교수한테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거 손석희 앵커가 보도한 거 들으면서 제가 안 거거든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언제였는지 며칠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께서 강물님, 저는 이재명 지지자인데요. 근데 조국 후보 딸 논문 제1저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저한테 댓글에서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제가 좀 상세하게 답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초록입니다. 뭐 몇십 페이지짜리 학술 논문이 아니라 그 연구소에서 이 지도교수가 연구소장으로 있던 그 연구소에서 그 정부 출자를 받아서 이미 전문 관련 팀들이 다 돌렸던 그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인턴을 시키면서 그 학부모 참여시키는 한영외고의 디렉터가 만든 프로그램이라잖아요. 여기에 따님이 신청해가지고 한 건데 거기 학생들 데려다가 그거 그냥 복귀시킨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복귀시키고, 그러니까 다 끝난
리서치 그 전 과정을 데이터 같은 거 다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프로그램 써가지고 다 돌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도출된, 그러니까 유전자 뭐 A와 B, 유전자 A와 C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어떤 증세에서 같이 동반돼서 나타났는가 아닌가 이런 거 조사한 것 같던데, 제가 이걸 안 거는 그 최인호 씨가 밤새 그 문제가 된 그 논문 초록이라는 이게 6페이지인데 본문이 4페이지고 2페이지가 그 각주요. 레퍼런스 쭉 달아놓은 거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띄워줬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뭐 처음에는 번역하겠다 하시더니 번역은 안 하고 그 원문, 그러니까 조민 학생 맞죠? 조민 학생이 고등학교 때 썼던 그거의 첫 페이지를, 그러니까 최인호 씨가 실방하시면서 띄워준 거를 제가 그 앞부분을 읽었거든요. 근데 진짜 고등학생이 고1 때인지 고2 때인지 그걸 했으면 정말 영어를 잘하는 학생 맞습니다. 제가 그건 압니다. 근데 이 왜 그렇게 우호적인, 그러니까 이 지도 교수님을 거의 뭐 감싸고 돈다 해야 될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제1저자와 관계된 그 그 기준을 얘기할 때 자기 딸을 감싼 게 아니라 지금 이 지도 교수님을 감싼 거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이 뭐 민정수석으로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법무장관이 되면서 지금 얼마나 큰 고초에 시달리고 계세요, 이분이. 뭐 잘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죄송해서 이런 멘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이고요. 당연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 초록이 영어로 너무 깔끔한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생각도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고등학생이 너무 초록을 너무나 나이스하게, 그 전공하는 그 의대생들은 유학 안 가잖아요. 나중에 뭐 그 가게 될지 몰라도 그 인턴 레지던트 다 끝날 때까지 국내에서 다 지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잘해도 진짜 영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영어 강의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영어 잘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앞 문장 전체가 다 수동태로 돼 있거든요. 뭐 was associated with 이렇게 써 있다고, 어떤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와 동반되었다 뭐 이렇게. 그 수동태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수동태 안 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수동태 용법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엄청나게 유명한 대학의 인문학 계열 대학원생들도요, 본토 대학원생들도 English Writing에서 그 에세이, 이거 그 논문이죠. 논문 뭐 기말 텀 페이퍼 같은 거 내면 뭐 20페이지 막 이렇게 내는 그런 페이퍼, 여기서 수동태를 어떤 때 쓰는지 용법을 몰라가지고 교수가 답답해서 그 대학 원생들이요. 석사 과정에 있는 대학 원생들, 미국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학생들 말고요. 불러다 모아놓고 이 라이딩 그 특강까지 합니다. 교수가 답답해서요. 그러고 거기 참석하면 뭐 무슨 뭐 점수 매기는 거에서 몇 점 얹어주겠다 이렇게 막 다른 그 과목 교수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고요. 그만큼 어려운 영어 라이딩을 진짜 깔끔하게 딱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초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계된 거는 이 지도 교수님이 다 대답하실 거고, 지금 뭐 의사협회니 어디니 다 들고 일어나 갖고 난리 치는 거는 다 이 뭐죠? 기득권이 조국 어떻게 해보려고, 조국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건 일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그 사모펀드 우회 상장 이걸 놓고 이것도 이제 손석희 앵커가 이 우회 상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걸 갖고 저도 우회 상장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손석희 앵커를 완전히 믿기 때문에 아 속았다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저 손석희 앵커한테 100번도 더 속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천 조카가 이 사모펀드에 깊이 연루돼 있는 걸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해외로 나가버렸잖아요. 이 문제가 얘기가 되자마자 도망간 거가 거의 마찬가지인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조국 장관님의 배우자님과를 모르게 두 분은 모르게 자기들끼리 조국 이름을 팔고 다녔다면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서 이 우회 상장이 될 수 있는 그 우회 상장을 하더라도 상장한다는 거는 개개인들끼리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을 주식 시장에 공식적으로 등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오픈 마켓에 내놓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왕창 뛰잖아요. 동포 여러분. 그러면은 본래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런 자격 요건들을 충족시키기가 뭐 아리까리하다거나 뭐 모자랄 수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관계된 사람들이요. 이 상장할 수 있는 기준에서 허락을 내주고 어쩌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조국의 패밀리 펀드다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녔다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님의 배우자께서 이걸 알았겠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는 걸 알았겠냐고요. 지금 검찰에서 뭘 뒤지고 있을까요, 동포 여러분? 무슨 여기서 뭐 매출을 여기서 가로등 수주한 이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던 회사에서 가로등 수주 받았던 거는 뭐 이명박근혜 때부터였던 것 같던데 그 표 보여주는 거 보면요. 그러고 거기서 뭐죠? 그 조국 정무수석 되고 나서 그 조국 배우자분의 그 사모님의 돈이 그 교수님의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수주가 떨어졌다잖아요. 그러고 조국 장관님은 이 우회 상장하려고 하면서 여기서 자기 오촌 조카의 뭐 자기 그 배우자 그러니까 그 배우자와 그 배우자 동생분의 돈 이렇게 패밀리 펀드 이거를 그 이쪽에서 이 담당자들이 뭐라고 팔아먹고 다녔는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그 배우자이신 교수님도 꿈도 못 꿀 것 같고요. 아유 정말 이거 우리 대통령님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휴, 내가 진짜 답답해서 진짜 논두렁시계 생각납니다. 논두렁시계.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시계 생각난다고요. 이 장학금은요. 지금 또 얘기되고 있는 게 장학금 지금 두 가지잖아요.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 나 어제 이거 보다가 정말 기가 막히고 얼척이 없었던 장면. 서울대 동창회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장학금을 줬다. 게다가 딸이 장학금을 받은 걸 몰랐다. 알았으면은 받지 말라고 했을 거다. 안 받아도 되죠. 돈이 집에 그렇게 많은데 무슨 4억 원도 아니고 4천만 원, 8천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 800만 원 장학금을 뭐하러 받아요. 알았으면 말렸겠죠. 뭐 딸은요. 주니까 받았겠죠. 이 패밀리의 그 멘탈이 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너무 잘 보입니다. 이분들은요, 누가 옆에서 무슨 뒷담화 뭐를 하는지 자기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벌일 수도 있다, 없다, 이런 거에 아예 이 생각이 안 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를 짐작은 했었지만, 또 청문회에서 그 기자 간담회에서조차 한 기자가 이걸 물었죠. 뭐 우회적인 뭐 뇌물이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갖고 물었거든요. 근데 그 기자가 물어본 건 뭐냐 하면 장학금이라고 주는 게 이 동창회 이쪽에서
조국 당신한테 뇌물 준 거가 아니겠냐. 뭐 청탁, 뇌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청탁이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우회성 청탁이었을 가능성이 없냐 물어봤는데 다 눈치채셨습니까? 조국 장관님 그 말도 질문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 눈치채셨나요? 계속 뭐라 하죠? 자기가 청탁을 했으면 전화라도 했던가 뭐가 있지 않겠냐. 내 통화 기록 같은 거 보면 다 나온다. 나는 그 동창회 거기에 장학금 달라고 전화한 적 없다. 누구한테 뭐 청탁한 적 없다. 얘기하는 거 보고 아휴 정말 나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 자격에서 제일 걸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후에 대통령을 맡아야 될 사람이 지금 조국 장관밖에 안 보이는데 와 내가 미쳐 정말. 그렇게 맹꽁이 같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무슨 지저분한 짓을 하고 사는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대통령을 해도 되는 건지 아이고도야 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산 의대 교수가 또 따님한테 장학금 엄청 많이 줬죠. 뭐 유급을 힘내라고 줬다고 그러니 또 주니까 받았겠죠. 이거 조국 장관님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셨을지.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조국을 놓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산 의대 교수가 또 저기 대통령 주치의를 자기가 추천했다고 떠들기도 했다면서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추천해 그니까 뭐지? 사실 무근이라고 청와대하고 조국 장관님하고 동시에 얘기했잖아요. 알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뭔 소리냐 하셨을 텐데 그렇게 팔면서 이 사람 오거돈 시장한테 자기를 뭐 의료원장인지 뭔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한테 자기의 뒷배경으로 조국과 뭐 문재인을 들먹였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문재인, 여기는 뭐 주치의, 장학금?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예 몰라. 깜깜이. 근데 이렇게 풍겨놓고 그러니까 딸 지도교수가 된 김에 장학금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분위기 잡아갖고 오거돈 시장한테 내 뒷배경에 이런 거 있어. 이랬을 가능성 없을까요? 저는 있고도 남았다고 봅니다. 뭐 가능성에 대한 저의 소설입니다. 이 오거돈 시장 쪽하고 무슨 본래 이 사람 여기 이쪽 나대지 황무지 그쪽 사람이라면서요. 이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연구소라는 쪽하고 뭐 돈다발이 뭉칫돈 5만 원짜리가 뭐 이만큼 명함 그거 하겠다고. 어머 근데 연예부장 그 사람은 왜 기자회견 하는데 안 온 것 같던데 왔나요? 자기가 터트리겠다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막 그러면서 돈 뭉치 사진 또 막 더 많은 뭉치 사진 찍어가지고 조국 장관 패밀리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막 얘기했었는데 기자 간담회 할 때 왔나요? 밤에 왔나요? 왜 아무 데서도 왔다는 얘기 없던데 왜 안 왔어요 연예 부장님? 그 다음에 근데 그러고 그 여배우 그 얘기했었죠 진짜 날더러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분은 뭐가 됩니까? 이러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압수수색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내가 무슨 소설 속 그런 거 전부 다 아니구나.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장관님,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님 전부 다 진짜 법대로 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시구나. 법을 준수한다는 건 우리 국민들을 준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2항 다시 읽을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장 헌법 제1 총강요. 그거 사수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장관님, 윤석열 검찰총장님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헌법을 사수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난리 버거지를 치던 쪽들이 다 이제 다 뒤지게 생겨서요.
어제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근데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거는 지금 오늘 아침에 이 교수님, 배우자이신 교수님 사무실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래서 스펙 관리한 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검찰 쪽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지금. 이분들 그냥 살았거든요. 그냥 살았거든요. 그리고 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교수들 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싹 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검찰청에서는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전수조사. 여기만 표적수사 해가지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 얘기 나오면 정말 국민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 지금 현재 대한민국 모든 교수들이 그 입시와 관계된 연령대에 있는 자기 자식들 놓고 무슨 짓 했는지 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거 국민청원 들어갈 겁니다. 정말 표적조사, 표적수사 해가지고 말 나오고 이러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진짜 뭐 수사보고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아도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떠드는 얘기 다 듣고 계실 텐데요. 조국 장관님 이거 알고 계셨을까요? 모든 정말 당신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에만 집중하시고 그러니까 본래 자녀들 교육은 뭐 금수저? 아니면 뭐 강남좌파? 여긴 다 엄마들이 다 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서울대 나온 엄마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 서울대 나와서 한 일이라고는 내 자식들 서울대 보낸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자소서 같은 것들도 다 자기들이 써주죠. 입시기관에 안 맡기고.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제 다 내려놓고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다 내려놓고 자식들 됐고 딸 됐고 조용한 데 가서 쉬게 해주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아빠 마음이죠.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가족들은 다 자기 가장을 진짜 나라에 내놔야 됩니다. 그죠? 너무 마음 아픕니다. 뭐 멜라니아도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도 고소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재명 지사님은 참으셨지만 그것도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참는 건 이재명 지사님까지만이고요. 정말 이용당하는 거 불쌍해서 참고 뭐 이래저래 막 참으셨죠? 고소고발 하나도 안 하고 제3자가 고발하려고 고발단 나섰는데 그것도 가타부타 말도 안 하셔가지고 다 유야무야 되고요. 공각 개 터진 입이라고 아직도 떠들고 다니죠? 아무도 고소도 고발도 안 하니까. 기가 차서. 오늘 또 중요한 얘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수사기밀 논두렁식에 이런 식으로 흘리고 다닌 이런 분위기가 지금 검찰에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의 검찰에 있었잖아요. 그거 경찰이 수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손석희 앵커가 보도해 주셨죠. 지금 뭐 딴 진영으로 가버렸지만 뭐 딴 진영? 그런 거 모르겠고 아무튼 보수 기득권과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쪽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준석하고 뭐 궁합이 잘 맞나요? 유재일 씨? 어쨌든 민주당 쪽에 아는 사람도 무척 많고 무슨 소식통도 많고 이런 거 계속 공개적으로 엄청 얘기 많이 했던 유재일 씨하고 최인호 씨가 계속 그랬죠. 근데 새가 날아든다도 만만치 않았나 보다 싶던 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요. 당연히 그랬겠지만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청문회 무산되면 어제 월요일 오후 3시에 기자간담회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해 주셨죠. 새날에서.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 하면요.
다음번 방송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손석희 앵커를 보내려고 하는, 불가능하지만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움직임의 진원지가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표시가 나는 게 최인호 씨 쪽과 최인호 씨와 그 다음에 세간 알아듣는다를 통해서, 물론 최인호 씨도 그렇고 세간 알아듣는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하고 있죠.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그 적폐 세력, 국회를 적폐로 돌리면서 제가 계속 집중 공격해왔던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적폐 세력, 거기 전해철 이런 애들도 다 이해찬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연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숨 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다 끝나가는데요. 그래도 끝났는데도 끝났다는 얘기 안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본래 제가 이렇게 피라미드 그려서 작전 세력들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서 끝나도 끝났다는 얘기 해줘도 계속 하고 싶으면 이 정도에서 계속되는 거고, 아니면은 다 귀찮아갖고 책임 안 지면 계속 되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여기서는 계속 열심히 합니다. 예? 그렇게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요. 거기에 휘말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KBS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던 게 홍석현 겁니다. 홍석현 거라는 거는 안철수 내지는 안철수 같은 애가 뜨면 제일 좋고, 근데 불가능한 이낙연이 제일 좋겠죠. 이낙연, 박원순, 안철수, 즉 안티 문재인입니다. KBS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더군요.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손석희 앵커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몇백만 명입니다. 유튜버 여러분. 네, 유튜브에서는 우리 뉴스공장하고 다스베이다 빼놓고는요, 많이 봐야 몇십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조국 장관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수님하고 조국 장관 배우자이신 교수님과 그 다음에 따님 힘내십시오. 이 사안은 엄마가 딸의 스펙을 관리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문제될 게 없고 끝나면은 상관없는데요. 문제될 사안이면 교수와 대한민국 현직 교수들과 그들의 자녀들, 지금 현재 대학생을 위아래 5년 해갖고 다 털어서 전수조사 안 하면 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표적 수사 하지 마십시오.